돌아오고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것을 지키며 주변에 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깃든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명맥을 잇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먼저 찾은 곳은 원주의 한 교육원입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한 땀 한 땀 술을 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알록달록한 색실로 천 위에 아름다운 무궁화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지는 전통 문화로서 주로 이제 궁중에서 사대부 집에서 이제 그 여인들이 술을 놨고 궁중 자수를 주로 저희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지요. 전통 자수는 옷감, 헝겊, 가죽 등의 색실로 무늬를 수놓아 장식하는 공예 미술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문명과 함께 발달해 왔는데요. 규칙적이고 세밀하게 술을 놓아 나무, 해, 동물 등 다양한 것들을 표현합니다. 자연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기법도 배워볼 수 있는데요. 이 자릿수 놓을 때는 이렇게 꺼내가지고 컬러를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중앙을 이렇게 놓고 여기 가운데 다른 색을 또 놓아서 해도 괜찮아요. 전통 자수 중에서도 궁중 자수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김기순 선생님. 민수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금사 진금법은 내 작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금사를 하면서 그 화려함, 고급스러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대부지 이상에서 궁중에서만은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 금사실 자체는 상당히 비싸요. 실 자체가. 직접 강의를 신청한 원주 시민들에게 자수를 가르치다 보니 각자마다 실력이 달라 한 명 한 명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중엔 약 7년 정도 꾸준히 수업을 들은 수강생도 있는데요. 올해 열리는 강원 여성 문예 경연대회를 준비할 만큼 실력자라고 합니다. 저는 전시 구경을 갔다가 거기서 궁중자수로 놓은 화려한 그 혼서집보를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게 구입을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놔봐야겠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실도 이게 명주실이다 보니까 광택이 은은해서 이게 놓으면 놓을수록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자수가 제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실력을 갖춘 분도 있다면 얼마 전까진 바늘을 무서워하던 수강생도 있는데요. 올해 전통 자수를 처음 시작하며 이제 막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수 놓을 때는 잡생각이 없어진다? 다른 생각을 하면은 바늘 한 땀 한 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바늘이 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좀 마음의 수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서툴더라도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데요. 정성이 들어간 만큼 그 아름다움은 배가 되어 값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새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제자를 양성을 해서 다 모든 것 또한 그 제자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 자수 수업을 한창 배우던 이곳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간 곳에선 또 다른 수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과거로 왔나 생각이 드는 풍경인데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대금 소리와 장단을 맞춰주는 장구, 그에 어우러지는 목소리. 이곳에선 뭘 배우고 있는 걸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이제 속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요 판소리 같은 걸 속가라고 얘기하는데 사대부나 양반들이 즐겨 부르던 그런 노래라서 좀 요란스럽지 않으면서도 또 노래하면서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우리 선조들이 즐겨 부르던 그런 그 옛날 외겜 유행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바로 시조창입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시조창은 우리나라의 고유 정행시인 시조에 음을 붙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할아버님이 시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죠. 예전에 치악산에 가면 시조 소리가 들린다 할 정도로 부흥을 했었는데 시조가 맥이 끊겼으니 이어보자. 근데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그때 다시 뭉쳐서 배우던 게 계기가 됐고요. 그때 저는 뭐 그런 얘기가 있길래 그냥 즐거워서 갔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때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조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약 10여 년 정도 됩니다. 원주에서 시조창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데요. 이 중에는 추후 있을 시조창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조창을 처음에 2013년도 10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시조창을 부르다 보니까 갈수록 더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느림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그 선주님들을 이어가는 것 때문에 더 하게 됐죠. 음을 짚어주던 대금 연주자도 이 수업을 함께한 오래된 동료로 대금 연주자로서 풍성한 시조창을 위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취미로 활을 구궁을 쏴요. 근데 활을 내는데 거기 활터에 계신 분이 여기 이제 지금 회원으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대금 반주가 필요한데 좀 와서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와서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시조창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또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와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금 반주도 같이 하게 되고요. 삶에 지친 분들한테 굉장히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좀 지친 분들이라면은 대금이나 시조창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조창은 한 호흡으로 길게 뽑아내야 하는 음들이 많아 정확한 음을 내며 길게 호흡을 끌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레 폐활량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면 할수록 폐 건강에도 좋고 우리의 꽃도 지키고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죠. 잊혀져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우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져야 될 것이 있고 사라져야 되지 않을 것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라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데 요즘 시대에 맞춰서 좀 우리 시민들에게 좀 가까이 가고 그리고 또 즐겨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